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월 15일 오후 12시 39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현재 97K 부근에 있습니다. 하락 지속하면서 한 번 더 저점을 낮춘 비트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트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오고 있는 이유와 반등이 올 거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새로운 정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 자료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특히나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주요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차트 체크하면서 위쪽의 주요 저항 잡고 앞으로의 흐름도 관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현재 요청 많이 하고 계신 알트 추가 조정 시 하방 지지선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영상 찍을 때가 이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 설명드리면서 한 번 더 이전 저점 뺄 거라 말씀드렸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점 내리기 전 마지막 지지 93K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아래로 빼버리면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낮아지던 저점 더 빼면서 하락 추세 이어갈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진행된 모습이고요. 4시간 봉상 바로 직전 저점 내리기 시작하면 집중하시라고도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에 1, 2, 3차 지지 잡아드렸습니다. 1차 90K, 2차 89K, 3차 86.9K 정도에 잡아드렸고요. 현재는 1, 2차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0%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제가 1, 2, 3차로 나눠서 잡아드린 이 지지 구간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여러 근거들을 대가면서 집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시간 봉상 그리고 일봉상 단기적인 타임프레임상의 지지일 뿐만 아니라 월봉상으로도 고점의 상승 추세가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이 구간 어딘가에서 멈추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만약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 치더라도 절대 한 번에 이렇게 막 빼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는 반드시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어제 몇 시간 만에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여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 안에서도 반드시 지키고 반등 올 거라고 잡아둔 지지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린 3개 이 지지였습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캔들 이렇게 빠질 때 3차 지지는 아직 닿지 못했지만 1, 2차 지지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잡아드린 지지 외에도 반등이 올 거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그널이 RSI 지표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RSI 지표 켜보시면 캔들은 저점이 아래로 빠졌는데 RSI의 저점은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플랫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10월 20일에 만들어진 저점보다 어제 캔들의 저점은 훨씬 더 낮아졌죠. 근데 RSI의 지표는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약간 더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고 이후에 비트는 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아신다 하더라도 실전에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RSI에 대해서 정리해둔 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 쓰시고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번 영상에서 RSI 지표 항상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RSI 지표 보시면서 계속해서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있네. 언젠가 올라갈 것 같은데. 곧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감을 잡고 계셨다가 제가 남겨드린 이런 중요한 지지선에서 매수 참여하셨으면 하루만 해도 9%가 넘는 수익률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면 언제 매수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매도하고 수익 실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 RSI 자료라든지 유명 트레이더들의 매매법 정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마지노선으로 잡아둔 알트 지지 보내드린 자료들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어제 오전 이쯤에서 텔레그램으로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반등 올 때 강하게 반등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봉상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감해야 할 기준선 94.2K 위에서 마감한 상태라고 남겨드렸었죠. 13일의 캔들을 보시면 아래로 쭉 빠지면서 저점은 더 낮췄지만 다시 쭉 다 말아 올리고 일봉 마감 기준선인 94.2K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4일인 어제는 이 기준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청산맵. 제가 지난 영상까지만 해도 아래쪽에 더 많은 청산 물량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가 약간 더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90K에서 91K 부근이라고까지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이후에 비트 아래로 빠지면서 아래쪽에 포진해 있던 롱 포지션 모두 청산시켰습니다. 아래쪽에 쌓여있던 롱 포지션 물량 대거 청산되었다. 이제는 위쪽에 더 많은 유동성 쌓여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겨드렸죠. 그렇게 상황 체크하고 제가 바로 남겨드린 이후 지지와 저항입니다. 중간 저항 잡지 않고 큰 저항만 잡겠다. 저항은 96에서 96.6K. 노란색 네모. 지지는 94.3K. 내일 오전 9시, 즉 오늘 아침 9시였죠. 오늘 아침 9시까지 94.3K 위에 있으면 추가 반등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남겨드렸고, 제가 아까 텔레그램을 이쯤에서 남겨드렸었는데 이후에 흰색 구간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한 번 더 큰 양봉 뽑아줬죠. 그리고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구간 어제 하루 종일 뚫지 못했습니다. 96.6K 저항 뚫기 어려운 근거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런 이유 때문에 뚫기 힘들 거고, 이렇게 뚫기 어려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 힘이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어제와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수 결과치일 수가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10시 반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단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물가 상승률이 둔해지고 있다는 건 지금 미국 사회에 계속해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잠재워지는 중요한 지표 결과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비트도 잡아들인 네모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 달더라도 다 위쪽에서 마감해 주면서 자리 잘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는 네모박스 저항 뚫고 위쪽으로 오르는 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표 발표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같은 시간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결과치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지표들 중에서도 중요도를 더 높게 반영해서 보는 지표 수치들이 있는데 PCE, CPI 이런 수치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뒤인 1월 말에 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정책,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2025년에 몇 번이나 더 인하할 것인가, 그 횟수에 따라서 투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추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차트상의 근거는 일단 4시간 봉상으로 노란색 네모박스 상단을 뚫어줬다는 겁니다. 이 96.6K가 정말 뚫기 어려운 저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뚫어내고 위쪽에 안착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오늘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이 지표가 발표된 시간 그 전후로 해서까지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세 좋게 상승하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97.5K 그리고 98.5에서 98.6K 위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등 온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의 저항을 잘 뚫어낼 수 있을지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반등 온다면 그걸 끝으로 다시 이전 저점을 내린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이 저항 맞은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서 저항 맞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전 저점을 빼버리는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항 맞고 하락 나오더라도 이 부근 어딘가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릴 것 같고요. 그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직전 고점인 102K 중후반까지도 최대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2K대 중후반은 최대로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구간이지 중간에도 저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들은 이후 상황 보면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 만들어질 수 있는 변곡점 지지, 여기도 오늘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 상황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이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관점 공유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 비트는 고점과 저점을 함께 내리면서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저녁에 비트가 약간만 조정받고 바로 상승을 시작하든 아니면 한 차례 더 이전 저점을 내리고 상승을 시작하든 현재 형성되어 있는 108K 주변의 신고점을 경신하러 갈 것이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미들을 꼬시고 털어내는 트랩의 움직임이 한두 번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트랩은 청산맵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2주 기준 청산맵을 보면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개미 꼬시기를 하고 청산시키고 올라가고 또 개미들 청산시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오르면 이런데 아래쪽에 롱 포지션 물량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비트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상승인가? 이제 하락 끝난 건가? 하면서 롱 매수자들이 많이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고 나면 비트는 여지없이 쭉 내리면서 해당 포지션들을 모두 다 청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위쪽에는 이제 조금씩 비트가 좀 더 하락하려나 봐 하면서 숏 포지션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현재 가격 위쪽에 여기 노란색, 밝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 보이시죠? 이런데 지금 숏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트는 다시 이 물량들을 청산시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 찐 상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산맵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캔들 모양이나 거래량이나 RSI, MACD 그리고 자기가 보는 차트 분석법 이 모두를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물론 캔들이 좀 더 올라가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개미를 터는 작업, 이 조정이 끝났다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게리 겐슬러의 사임일인 1월 21일까지는 비트가 쭉쭉 더 상승하면서 위쪽에 있는 숏 포지션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유동성을 얻은 다음에 아래로 약간 더 뺀 듯 하다가 가지 않을까. 비트가 순순히 잘 가는 법이 없어서 트렌드 만들고 뺐다가 가는 이런 괴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시장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김에 현재 청산맵상 물량 쌓이고 있는 구간들 체크해보면 일단 2주 기준으로 해서 97.9K부터 약 99K까지 많은 숏 포지션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량이 약간 줄어들다가 다시 103K 부근에 숏 포지션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에서는 97K 후반부터 98K 초반까지 유동 물량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95.2K에서부터 94.7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장에 몇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2,530개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억 4,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빈번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 4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 ETF계의 최강자 블랙록의 지난 3개월 동안의 매수세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고 하네요. 말이 나온 김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알트 지지 자료 나눠드릴 때 거기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03달러 지지 마지노선이라고 잡아드렸었는데요. 303달러에서 쭉 오르면서 30% 가까이 올랐고 이후에 하락할 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부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0달러 부근에 지지 있는데 여기 아래로 빼버리면 다시 한 번 더 303달러 지지 리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정확하게 303달러 리테스트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가까이 오른 상태고요. 이번에 업데이트한 알트 지지 자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방 지지도 잡아뒀습니다. 303달러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래로 빼버렸을 때 참고해야 하는 지지
잡아뒀고요. 해당 지지선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Alt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자료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봉크, 솔라나, 스텔라 루멘 등 다양한 알트들의 지지 잡아뒀습니다. 추가 하락 조정 진행될 때 대비해서 남겨둔 자료니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랜만에 찾아온 비트코인의 호재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블랙록에 관한 기사인데요. 블랙록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는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수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그 매수세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ETF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그래서 ETF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블랙록이죠. 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에서까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걸 보니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비트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죠. 트럼프에 관한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에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뉴스인데요. 그동안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권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번도 제대로 입에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파격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진지한 자산군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게 만드는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하자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크립토볼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만찬회, 연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후원이라는 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펼쳐질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혹은 첫 번째 친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줄을 대려는 접촉 움직임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비트가 108개의 신고점을 형성한 것을 끝으로 앞으로 기나긴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면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이 거액을 기부할 이유도 트럼프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에 착수한다는 기사가 뜰 리가 없겠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차트 외적인 미국의 정치, 정책적 영향도 그렇고 비트가 2025년 크게 상승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조정을 빨리 끝내고 가느냐, 조정을 좀 더 주고 가느냐 그 차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의 차이일 뿐 결론은 대상승 하나로 수렴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항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맞고 빠지고 있는 구간 58.6 정도부터 저항 시작입니다. 그 위쪽에는 58.9에서 59%, 그 다음에는 59.2에서 59.35까지 1, 2, 3차 저항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전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고점 넘기기 전에 있는 이 저항들에서 아래로 잘 빠져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제가 잡아둔 이 저항은 주봉상 라이징 웨지 패턴의 하단 지지와도 겹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빠질 때는 삼각수렴의 하단 지지를 잘 빼줘야겠고요. 12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지켜오고 있는 이 지지가 아래로 돌파된다는 말은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아래로 쭉쭉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디테일한 수치는 57% 초반 정도 되겠고요. 저항 맞고 57% 아래로 잘 빠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투 차트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빠지면서 하늘색 네모박스 가기 전에 마지막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29 아래로 빠지는 듯 했지만 아래 꼬리로 다 말아 올리면서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3, 4일 전에 뚫지 못했던 이 라인 1.39인데요. 여기에 저항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뚫어내면 위쪽 저항은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만약 1.39 여기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면 이전에 저항받고 하락하기 시작한 1.51 여기 위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들 큰 상승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여기서 저점 내리면서 12월 20일의 저점도 한 번 더 아래로 뺐죠. 제가 이 흰색 네모박스 안쪽에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마지노 지지
잡아드렸고 지금 거기서부터 반등 오고 있습니다. 이더는 지금부터 이 노란색 선 위로 안착시키는 움직임 나와야겠고 만약 한 번 더 뺀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많이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많이 훼손하면 안 된단 말은 이전 저점보다 더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몸통은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후 상황은 좀 더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관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은 정말 힘이 좋은 상태로 3,800원 뚫어 올리고 제가 다음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3,925원에서 3,985원까지 뚫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저항 잡아드리면 4,430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흰색 네모박스 뚫어 올린 순간 리플은 지금부터 크게 상승해도 페이크라든지 트랩이라든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3,800원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 3,800원 넘기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일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3,800원 돌파한 뒤에 바로 앞에 아래 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3,800원 아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캔들 그려지면서 아래로 쭉 빠질 수 있는 그림을 어제 오늘 캔들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은 지금부터 계속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날짜가 1월 15일인데 게리 겐슬러의 사임일이 21일이죠. 리플을 그토록 괴롭히고 발목 잡던 게리 겐슬러가 드디어 사임을 합니다. 저는 일단 21일까지는 리플이 약간 조정 오더라도 다시 상승 이어나갈 거라 보고 있고요. 21일 이후의 상황은 이때 가서 당시 상황 보면서 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함께 크게 오르고 있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개별 차트로 봤었는데 지금도 장대 양봉 올리고 있네요. 스텔라 루멘은 695원 위에서 지금 한 번도 안착하지 못했죠. 여기서 돌파 실패한 뒤에 계속 고점 내리면서 이후에는 터치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돌파 아예 해버리고 지금 여기 일봉이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마감하는 봉이 695원 위에서 시작하면 750원 도전하러 갈 겁니다. 이거 두 개 저항 돌파하고 나면 스텔라 루멘도 위쪽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저항 돌파 실패하고 아래로 빠지게 되면 제가 일전에 잡아드린 620원, 600원, 550원대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지지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로 막무가내로 다 빼버릴 거 대비하시려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하방 지지선 잡아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스텔라 루멘 다 잘 가고 있는데 왜 내 알트는 안 가지? 하시는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분석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궁금하신 알트 받아서 분석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알트 비롯해서 비트코인 영상 업로드 후에 나오는 움직임이나 제가 잡아드린 저항이나 지지 벗어나서 움직이는 흐름 보이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토탈2 차트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개별 알트들도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 비트코인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힘들게 뚫어올린 이 96.6K 아래로 내리지 않고 빠지더라도 이 부근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야 되겠고요. 저항은 97.5K부터 시작합니다. 그 위로 98K 그리고 98.6에서 98.8K 그 위에는 100K 약간 아래에 저항이 있는데 100K 부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 이후에 지표 결과 발표되고 나면 비트코인 움직임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 상황 보면서 필요하다면 아래쪽에 지지, 위쪽에 저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 15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